안녕하세요. 저는 63세 이인숙입니다. 매년 명절이 다가올 때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같은 기분인 분이 계시겠지요? 이제 명절은 가족과의 화목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게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겠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결혼 초반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설렘도 있었죠. 남편이랑 처음 결혼했을 때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시댁에 갔고 시어머니께서 전을 부치시고 저는 그 옆에서 이것저것 도우며 나도 언젠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지 생각했어요. 그때는 저도 몰랐죠. 명절이 이렇게 힘든 날이 될 줄은.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때부터 명절의 의미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돌보랴, 집안일 하랴, 어느 순간부터 명절은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늘 똑같았어요. 명절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태연하게 여보, 이번에도 잘 부탁해. 며느리는 명절에 바빠야지. 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그 말을 그냥 넘겼죠. 그래, 바쁘긴 하겠지만 가족을 위한 거니까 하고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제 마음속에 쌓이는 게 생기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명절을 남의 일처럼 대했고 심지어 점점 더 명절 동안 TV 앞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서 가끔 아이들에게 소리치는 모습이 그랬어요. 얘들아, 아빠랑 같이 경기를 봐야지. 명절인데 가족끼리 이거라도 같이 봐야지. 그렇게 늘 TV 앞에만 앉아 있으면서도 제가 음식 준비를 하면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형님들도 문제였죠. 남편 쪽 형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항상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명절 준비에서 빠지기 일쑤였어요. 이번엔 손목이 아파서, 허리가 안 좋아서 하면서 자기 일처럼 슬쩍 빠져나가는 형님들을 보면서 저 혼자서 명절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차올랐죠. 남편은 뭐, 형님들이 다 그런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큰아들 이야기를 하자면 그 역시 이제 결혼해서 자기 가족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올해는 큰아들이 와서 제 편을 들어주고 조금이라도 도와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와이프가 손목이 아프다며 아예 오지 않았어요. 명절에 손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시댁에 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그 핑계를 들었을 때 이해하려고 했죠. 요즘 아이들 사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서운함이 지워지질 않았어요. 이건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큰아들이 안 온 것도 서운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그걸 받아들이는 남편이 더 얄미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저는 사실 남편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둘째 아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저를 돕기는커녕 아빠 옆에 앉아 축구 얘기를 하느라 바빴어요. 엄마, 아빠랑 얘기 좀 할게. 이따가 할 일 있으면 불러. 그 말이 참 서운하더라고요. 아들이 자기 할 일만 하겠다는 태도로 저를 대하는 게 마치 제가 그저 일을 맡겨서 시키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딸은 저보고 엄마, 나도 좀 피곤해. 출근 준비도 해야 하고 힘들어. 그냥 좀 쉴래. 라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 모습이 너무 외롭고 서러웠어요. 가족들이 모여들었는데 정작 그 모인 사람들이 저를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자기 일만 하는 걸 보니까 한숨이 나왔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올해도 어김없이 제가 혼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남편은 TV 앞에 앉아 골프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속에서 울컥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을 위해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남편은 한 번도 내 고생을 알아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죠. 그래도 참았어요.
이번 명절만 잘 넘기자고요. 그러다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여보, 이번에 고기 좀 더 잘 익혀야지. 요즘 손맛이 영 별로네. 그 말이 순간 제 머릿속에서 불이 붙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하는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던진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이 무심코 던진 말을 듣고 제가 감정이 폭발했을 때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했죠.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해? 아빠가 그냥 농담한 거잖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큰아들도 오지 않았는데 둘째마저 아빠 편을 들면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아들까지도 아빠 편을 들며 저를 탓하는 상황이 되니 그 순간 모든 억눌린 감정이 터져 나왔죠.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다들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아무도 몰라. 이번 명절이 마지막이야. 나 더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아이들도 남편도 모두 그 순간에 저를 멍하게 쳐다봤죠. 딸은 그제야 깜짝 놀라서 방에서 뛰쳐나왔지만 여전히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의 분노와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다들 그저 내가 한번 감정적으로 폭발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정말 참고 참다 터져 나온 것이었죠. 가족들은 제가 늘 명절 때마다 모든 걸 다 챙기고 아무 말 없이 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왜 예민하냐, 한마디 가지고 왜 그러냐며 저를 탓하는 상황을 겪고 나니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이 끝난 후에도 저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이미 그 상처는 너무 커져서 쉽게 풀리지가 않더군요. 이젠 다 끝났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대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이 관계를 바로잡을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모든 걸 저 혼자 짊어지지 않기로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감정을 솔직하게 가족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말했고,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그동안 참고 참아왔지만 이제는 너희도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처음으로 제 감정을 드러내자 가족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을 했고 아이들은 앞으로 명절 준비와 집안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큰아들도 이번에 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 다음 명절에는 아내와 함께 오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제 감정을 털어놓고 나서자 가족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명절이 두렵거나 스트레스가 되는 날이 아니라 가족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어깨가 무거워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명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즐거운 시간보다 의무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얼굴을 보고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건 끝없는 준비와 노동,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서러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숙 씨의 이야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나요? 많은 여성들, 특히 어머니 세대라면 명절이 가족의 축제가 아니라 혼자만의 전쟁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차례를 지내고 설거지까지 모두 끝내고 나서야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죠. 그 사이 남편은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돌리고 자식들은 각자의 일에 빠져서 방 안에 들어가거나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어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끼곤 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데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거지? 누구도 이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서운함과 억울함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한 채 매년 명절을 지나쳐야 하니 그 속에서 화가 쌓이고 결국 폭발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인숙 씨가 그랬습니다. 올해 명절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에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죠. 왜 이렇게 손맛이 없어졌어? 라는 남편의 말 한마디가 마치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희생을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둘째 아들의 말로 인해 더 크게 번졌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해? 라는 말에 인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사소한 한마디에 왜 그렇게 크게 반응하게 되는지 공감하실 거예요. 그 한마디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시간과 고생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느낌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겪는 갈등, 하지만 해결은 가능하다. 사실 이런 갈등은 명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명절은 그저 촉발제일 뿐입니다. 평소에 쌓여온 가족 간의 역할 불균형, 오랜 세월 동안 남편과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불만과 서운함이 명절을 계기로 더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매년 명절 후 우리는 똑같은 상처를 안고 지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참기만 하면 그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인숙 씨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을 터뜨리기 전에 우리는 더 성숙한 방식으로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첫째, 감정을 참지 말고 솔직히 표현하세요. 가족과의 갈등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참지 않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 세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나만 참으면 가족이 평화로울 거야라는 생각으로 지나온 세월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오히려 갈등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 서운했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때그때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말이 서운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숙 씨처럼 오랜 시간 참고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하면 상처는 더 크게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가족들에게 서운했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한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작은 서운함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남편과 자녀도 책임을 분담하게 하세요. 많은 분들이 명절을 혼자서 준비하시면서 이건 내 몫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절은 가족 모두의 행사입니다. 준비도 설거지도 뒷정리도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지 한 사람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게는 명확한 역할을 맡기세요. 이번에는 당신이 이걸 해줘야겠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함께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내가 해줘야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가족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나누게 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인숙 씨도 남편과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하지만 그 전에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고 각자의 몫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음식을 준비할 테니 남편은 장을 보고 자녀들은 설거지를 맡아줘라는 식으로요.
셋째, 명절이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명절이 되면 누구나 마음속에 완벽한 명절을 꿈꿉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이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명절을 만들려는 생각은 자신에게 더 큰 부담을 줄 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시간이지 음식을 잘 만들고 집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조금 덜 준비해도 괜찮고 설거지가 미뤄져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넷째, 가족들과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명절이 갈등의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명절을 너무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새로운 명절의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매년 같은 방식으로 모든 걸 준비하는 대신 각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례상을 간소하게 준비하거나 가족들과의 시간을 여행으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을 다르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의논하면서 서로의 부담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명절 후 느끼는 서운함과 갈등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어쩌면 이런 감정들을 혼자만 느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때로는 사랑을 느끼고 때로는 실망과 서운함을 겪곤 하죠. 그 모든 감정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명절을 준비하며 수고해 오신 여러분,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손수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명절이 끝난 후에도 뒷정리까지 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여 오셨죠. 하지만 정작 그 노고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던 것이 서러울 때가 많았을 겁니다.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 라는 생각에 억눌려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감정을 혼자 삼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운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리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 당당한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와 대화가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하니까요. 물론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 갈등은 차츰 풀려갈 것입니다. 가족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서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함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이 끝났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하나하나 풀어놓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어 가보세요. 때로는 완벽하지 않음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이어가고 다듬어 나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명절을 지나며 쌓였던 서운함을 가슴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힘들 때는 도움을 청하고 서운할 때는 그 마음을 전하며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함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이제는 스스로를 조금 더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명절 후에도 여러분 자신을 잊지 마세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도
이제는 조금씩 풀어내며 자신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겨주세요. 다음 명절에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화합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